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상경 30개 중에서 30번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게. 그 새로운 세상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니까.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거하고 거리가 먼, 규칙도 다르고 전혀 다른 세상. 옛날에 나라가 바뀌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바꾸는 게 뭐냐면요, 자를 바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게 오늘은 죄가 됩니다. 그겁니다. 바뀐다는 거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묵인되고 용인됐던 것들이 지금은 새롭게 묵인되고 용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잡힌 사람도 아마 그 자가 바뀐 탓일 겁니다. 자가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일이 없죠. 그겁니다. 바뀐다는 것은 희망일 수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뀐다는 거. 지금 이 꾀는 대의가 선천을 넘어 후천으로 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가는 상황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의 그 탈출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평상시에 그 상리적인 것들이 배제가 되죠.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될 수 없죠. 일반적인 규칙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경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중수관께는 부도전 꾀였습니다. 이 도전이란 말은 까꿀로 엎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있는 걸 요렇게 세워놓으면 요게 도전입니다. 부도전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세워놓으나 까꿀로 놓으나 생긴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를 요렇게 놓는 거하고 요렇게 놓는 거는 상하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요렇게 놓는 거나 이렇게 놓는 거는 상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엎어놓으나 제껴놓으나 생긴 게 똑같습니다. 이걸 부도전이라 그럽니다. 이 부도전 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가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나 바로 놓으나 똑같이 맨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 궤의 순서가, 건너가는 순서가요, 대체로 배합계로 다 건너갑니다. 배합은 뭐냐 하면 짝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짝을. 배합. 배가 요거 짝배자죠. 짝배자. 이성 배합할 적에 짝배자입니다. 건깨의 배합계는 공깨입니다. 공깨. 그죠? 배합입니다. 배합. 그리고 지금 중수감의 배합은 중화리입니다. 1대1로다 짝이 됩니다. 1대1로. 이렇게 1대1로 짝이. 요걸 배합계라 그럽니다. 요걸 배합계라고. 요게 배합계입니다. 보통의 계에서는 도전계로 이어가지만 부도전계를 만나면 배합으로다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중수가 함께 다음에 중화리계가 왔습니다. 배합계는 결국은 모든 효가 전부 변한 효가 배합계입니다. 효가 100% 변한 게 배합계다. 100% 변한 게. 그렇습니다.
주역의 논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일은 극에 이르면 변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지나치다가 태풍 대가가 지나친 걸 얘기했었죠. 지나치다가 험함에 빠지면, 중수관계가 험한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걸리는 이치가 있다. 그 험함에서 벗어나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깨가 되었습니다. 요 이자는 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걸리다. 떠내려가는 거 갈고리로 걸다. 옷을 걸다. 하늘에 태양이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지구에 사람이 걸려 있다. 우리 지구에 서 있는 거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통에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지구에 걸려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붕 날아가서 없을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험함에 빠지는 감의 다음에 걸린다는 뜻의 리가 왔습니다. 험함에서 험하지 않은 곳으로 지금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리는 뜻이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걸린다는 뜻으로 다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걸리다입니다. 이것은 리와 같은 뜻입니다. 틀렸나요? 맞는 겁니다. 저 고려할 때 여자에 고려할 때 여자. 곱다, 이쁘다 할 적에는 려고요.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발음이 리가 됩니다. 리가 됩니다. 이가 됩니다. 리. 돼야 됩니다. 두 글자 모두 어렵습니다. 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는 떠나다, 떼어놓다, 떨어지다, 흩어지다, 분산하다, 가르다, 분할하다, 늘어놓다, 맞부딪히다, 만나다, 잃어버리다, 지나다, 겪다, 근심, 성의 하나, 오타네요. 괴이름, 붙다, 달라붙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달라붙다, 곧 걸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전 어릴 때 제가 큰 개울 옆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장마가 져서 온갖 것들이 개울에 떠내려가면 청년들은 긴 장대에 갈고리를 해서 그것들을 건져 올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가재도 그며 가축이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이 험한 속에서 장대에 갈고리를 하여 이불도 건져 올리고 돼지도 건져 올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어려서 거기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얘기예요. 리가 걸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뜻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장마가 져서 모든 걸 쓸고 내려가죠. 떠내려가잖아요. 그 중에서 장대 두고 몇 개나 건지겠어요. 어쩌다 걸리는 겁니다. 어쩌다 하나 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걸린 겁니다. 그게 걸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도계에 살았어요. 도계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대문 열고 나가면 길이 요만한데 그 뚝방 밑에가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은 아니고 하천이었었는데 평소에는 뭐 돌다리를 건너갈 정도인데 장마가 지면 무섭게 물이 내려갔어요. 무섭게. 그래도 집에는 안 들어오더라고. 집에까지는 안 올라왔어. 꽤 높았는가 봐요. 근데 그 장대 해가지고서 돼지 큰 거 아니고 새끼 돼지 건져 올리고 이불도 건져 올리고 예. 리를 살펴봅니다. 요 리입니다. 요거 리. 우리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고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여가 맞습니다만 발음이 리도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천 양정회입니다. 대구에는 이택회가 있습니다. 이걸 여택회라고 읽는 사람은 주역 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라고 읽지 않으니까 써놓고서
이택해라고 읽는 사람이면 주역 공부한 사람이고 여택해라고 읽는 사람이면 무식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주역 맛을 못 본 사람이다. 딱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당연히 여택해라 그러겠지. 우리 이거 밖에 사람은 가로 써놓고 해놓으면 틀렸다 그러면 또 따라가면 지울 테고. 예, 그렇습니다. 뭐 맞죠. 따라가면 지우지 틀렸다고. 이거 아이씨 고구려도 모르냐 빤히 아는 자인데 왜 이걸 잘못 써라고 지우죠. 이걸 붙다, 부착시키다, 걸리다, 연결되다로 해석할 때는 리로 발음해야 합니다. 려의 옛 글자가 요런 모양이고 지금의 간체자도 이렇게 씁니다. 뭐냐 하면은 두 개가 서로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도움을 갖고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면 연못이 두 개가 있으면 양쪽 물이 서로 물을 보충해 주죠. 보충해 줍니다. 저 호수로다가 물수평 보려면 그죠? 아무리 높이 들어도 이 물이 수위가 안 올라가요. 왜? 양쪽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현대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아름답다, 어여쁘다, 곱다로 쓰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붙다, 부착하다, 연결되다, 이어지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맨 그렇게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헤어지다, 흩어지다 라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중국어에서는 성조를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조를 모르니까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려를 곱다라고 발음할 때 하고 걸리다라고 발음할 때 발음이 다릅니다. 들어보니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성은 모르니까 야, 이거 인터넷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자 사전이 아니고 여기서 중국어 사전 어디 갔어? 중국어 사전. 똑똑해. 이렇게 써도 이렇게 알아봐 얘는. 여기 지금 위에 아름답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다르던데. 이건가? 예? 야. 예. 이렇게 발음 되고요.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써놓으면 그냥 똑같이 읽는 수밖에 없죠, 뭐.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중국어를 안 배워서 사성은 몰라요. 모르니까 더 설명은 못 드리는데 하여간 달라요. 예. 위에 거고요. 밑에 거. 예, 다르죠, 그죠? 달라. 근데 우리는 똑같이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인터넷 좋아. 금방 이런 거 검증할 수 있고요. 이제 관점을 바꿔서 바라봅시다. 리는 걸려 있다. 곧 태양이 공중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구가 공중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구 위의 만물은 지구의 중력에 걸려 있습니다. 리는 궤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궤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궤는 곧 태양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궤의 모습은 안은 비어있고 밖으로 양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밖은 실하고 안은 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이허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궤상을 보고 그물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계사하전 2장에 보면 작결승이 이 망고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취절이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전자는 사냥할 전자입니다.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고 지금은 뭐 어쩌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 새그물이라고 해가지고 울타리 쳐놓으면 새 잡고 그랬어요.
대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생각하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망고는 그물입니다. 망고는 그물이고, 예, 이 저는 사냥도 하고, 이 어는 고기도 잡고, 그 말입니다. 예. 여기 지금, 요 승은 노끈을 메어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것은 대체로 이 이꾀에서 그 모양을 본받고, 지금 이 개의 모양이 빠끔빠끔 뚫어진 그물 모양이다 이 소리입니다. 개의 모양이 중간중간 뚫어진 그물 모양이다. 리는 주역 상경 곧 선천 30개의 마지막 꾀입니다. 사실 상경은 시작이 건곤이고 마지막이 감리이지만 일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두운몽으로 시작해서 대과까지가 일의 흐름을 의미하고 건곤과 감리는 선천의 형상, 지구의 형상과 그 밤낮의 운행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건곤감리가 건곤감리가 있는데 건곤감리는 우리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그죠? 태극기 개 모습입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감이 있습니다. 얘는 해가 됩니다. 얘는 달이 됩니다. 천지는 그대로 있는 거의 모습이고 1월은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그게 날이 가는 걸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하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해는 하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빠집니다. 달은 이건 달을 표시하잖아요. 이건 하루를 표시하고 달을 표시하잖아요. 한 달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빠집니다. 초승에 이렇게 생긴 초승달은 여기서 서쪽에 하늘에 떴다가 쏙 빠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보름달은 이쪽 하늘에 둥글게 뜨게 되죠. 둥글게. 보름달은. 밤에 밖에 안 나가보셔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시간의 흐름이 가는 모습이고 이건 공간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안에 만사만물이 존재합니다. 만사만물이. 그러니까 처음에 건곤 시작했잖아요. 상경 끝에서 감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건곤은 순양깨와 수능깨가 있습니다. 수능깨입니다. 얘들은 건곤이 적당히 섞인 개입니다. 적당히 섞인 개. 그죠? 적당히 섞였죠? 건곤이 적당히 섞여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감깨는 감깨는 곤에 양이 하나 온 모습이고 이 리깨는 건에 음이 하나 온 모습입니다. 음이. 여기 하나가 튀 들어온 모습. 전체는 건체인데 건의 몸체에 음이 하나 들어와 있는 모습. 감깨는 곤깨에다가 양이 하나 들어와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건곤감리를 선천팔계 방위도로 그려놓고 보면 내 정방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방위는 뭐냐 하면 동서남북을 정방이라 그럽니다. 맞죠? 동, 남, 서, 북 정방입니다. 지금 요게가. 그리고 손진간태는 간방입니다. 손진간태는 지금 태극기에서 사이사이에 하나씩 빠진 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사이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를 사이간자 간방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북방, 서북방, 동남방, 서남방 요걸 간방이라고 말하고 동서남북을 정방이라고 말합니다. 주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꾀는 큰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놓고 말해보아도 건곤이 적당히 섞여 있고
뭐야 이거 지금 건곤이 아니 얘기를 잘못 읽어. 건곤이 적당히 섞여서 이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겨울 계절로 말하면 한겨울이고 한여름입니다. 봄이고 가을입니다. 봄에서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봄이 있고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에 가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다. 요 그림이 그 얘기입니다. 상경 30개의 순서가 된 이치는 대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형이 상학 가운데 상학입니다. 주역 전체는 형이 상학이지만 상하경으로 나누어서 또 따져보면 하경은 하학이고 상경은 상학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상경은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말해놓은 여태까지 우리가 진도해온 건 그렇고 하경은 인사에 관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개가 끝나고 다음 개를 만나면 바로 무슨 얘기하냐면 처녀총각 연애하는 얘기합니다. 처녀총각 연애하고 나면 뭐해요? 결혼하죠? 애 낳고 살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줄줄줄 가서 10번째가 지나가면 애가 나옵니다. 그때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소성계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이는 밝음, 문명, 깨어있음을 상징합니다. 소성계는 요거 세 개를 소성계라 그러고 통째로 묶어놓은 걸 대성계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똑같이 이입니다. 똑같이 이고요. 지금 밖에는 밝은 것, 빛나는 것이 밖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안에는 어두운 것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요 모습을 태양의 모습이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습이다라고 봐도 되고 밝게 빛나는 모습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밝게 빛나는 모습이라고. 무한히 밝은 태양, 불같은 정열, 명철한 지성을 말한다고 될 것입니다. 말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설 곳에 든든히 뿌리박고 능력 있는 대로 발휘할 때입니다. 다만 그 정열이 지나쳐서 경솔히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한 것이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암소를처럼 온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상황은 하루로 치면 1호 중천식입니다. 1호 중천은 어떤 1호 중천이 용어 설명이요? 1호 중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많이 쓰는데 해가 오시에 하늘 가운데에 있다 요 소리입니다. 오시는 여기 자시 밤중 오시 한낮입니다. 한낮. 그 1호 중천이란 말은 한낮에 해가 높이 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는 용어 중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를 이야기한 거고요. 괴사입니다. 이는 이께는 지금 상경에서 하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항상 이게 염두에 있어야 됩니다. 염두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정하니, 형하니, 흉비노하면 길하리라. 여기서도 또 글자가, 또 희한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금방 잘못 읽은 거 같죠? 흉비누. 축비누가 아니고 흉비누입니다. 축비누가 아니고 흉비누입니다. 흉비누입니다. 흉비누. 축비누가 아니고. 일호 중천을 넘어가는 이때에는 이의 때에는 1호 중천을 넘어가는 이의 때에는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요 정은 정은 이 정으로다가 비정해도 됩니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르게 약간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지금 1호 중천을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니까 이로운 게 아니고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이 계산은 3000년 전 글이라서 뭐 문법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그때그때 똑같은 한자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하여야 이로우니 그래야 형통하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암소를 기르듯 하면. 비는 암놈 빈자입니다. 암컷비. 동물 암컷을 얘기할 적에 빈이라고 말합니다. 수컷은 모라고 말하고. 그 빈모 하면 암소 이런 말이죠. 남녀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암소를 기르는 것처럼 하면, 기름이 아니라 기르는 것처럼 하면 길하리라. 상황에 모나게 굴지 말고 유순하게 대처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리는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그래 형통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께는 1호 중천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지만 곧 상경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가장 좋을 때가 내리막 타는 시작이다 요 말입니다. 가장 좋을 때가. 사람들은 여기가 와야지 가을이 왔구나 하고 옷을 갈아입지만 이미 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겁니다. 가장 추울 때가 새로운 봄을 시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여기서 가을이구나 하고 느끼고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만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게 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생각이 여기 미치니까 준비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다 라고 한 말과 같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인가? 암소를 기르듯 하면 길할 것이라고 합니다. 흉비는 길이라고 합니다. 소는 유순한 동물입니다. 말과 대비해서 보면 말은 들고 뛰고 그죠? 소는 천천히 다니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을 유순하게 한다면 길할 것입니다. 바뀌려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라고 해도 될 겁니다. 바뀌려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다. 예전에 저 들은 얘기인데 6.25 때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들은 소리예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나대고 댕기던 사람들은 국방군이 올라오면 싹 쓸어가 버리고 또 반대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동네마다 죽어갖고 요새도 어디에 뭐 누가 죽였냐 하면서 여기도 가까이도 있죠. 저 단양에 곡개구리인가 있죠. 영춘에 있어요. 예? 북벽, 예,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그 상황, 시대가 바뀌는데 급격히 바뀌어가지고, 몰살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몰살을 당하는 상황.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암소를 기르듯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사는 괴사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단사를 부연 설명하고 또 자신의 견해를 별도로 또 달아놨습니다. 별도로. 단활 이는 이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앞에 이자는 3000년 전 글이고요, 이 뒤에 이자는 2500년 전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서 표기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앞에 이자는
문항의 글이란 말이에요. 문항의 글. 뒤에 있자는 지금 공자의 글이고 앞에 그 말이 뭐냐? 이거다. 이런 말이죠. 시대가 한 500년 지났으니까 상황이 달라서 그걸 그때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걸려있는 것이다. 걸린다는 게 뭐냐? 1월이 2호천하며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으며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으며 백곡 초목이 2호토하니 모든 곡식과 풀들이 땅에 걸려 있으며 이건 자연을 지금 주역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천, 지, 인, 삼재를 이야기합니다. 삼재를. 금방 천지 얘기는 했어요. 천지 얘기는. 예, 이제 요 얘기 할 차례입니다. 중명으로. 중은 거듭입니다. 거듭 밝음으로. 거듭 밝음으로. 2호 정하야. 예, 바르게 걸려 있어서 내 화성천하하니라. 이에 천하를 교화시켜서 이루니라. 변화시켜서 이루니라. 여기에서는 이 중명을 누구를 비정하냐 하면 문왕, 무왕을 비정을 합니다. 문왕은 나라를 일으킬 기틀을 만든 사람이고 무왕은 실천을 해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삐끗해도 일이 안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탄탄하게 토대를 놓고 그 대를 이어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게 중명입니다. 중명. 바르게 이 사람들이 바르게 했으니까 정권을 잡았지 아니면 그 망해가는 정권하고 같은 짓을 했으면 그게 되질 않았죠. 내 화성천하하니라. 천하를 화하여 이루니라. 이 화는 변화시킨다는 거고 감화시킨다는 거고 교화시킨다는 거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말은 여기서는 뒤에 말도 맨 앞에 있던 말이네. 부드러운 것이 2호 중정으로 예. 중하고 정으로서 요겁니다. 그죠? 중정. 요것도 중정. 요건 중정이 아니죠. 요게 중정이죠. 요게 중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지금 문왕, 무왕. 예, 아버지를 더 쳐주죠. 주역 지은 사람이 문왕입니다. 주역 괴사 지은 사람이. 형통하니 시흉빈의 길래니라. 이것이 암소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왕이 유력에 갇혀서도 실망하거나 끈을 놓지 않고 주역 공부를 열심히 연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왕이. 무왕은 액션을 치되 행동을 옮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행동을 옮긴 사람이 아니죠. 그냥 갇혀 있었고 더 인심을 얻었고 그 정도지 실제 나라를 은나라를 치러 갔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은나라를 치러 간 거는 이 사람이 죽고서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신주를 모시고서 쳐들어갑니다. 오늘 왔던 지금 사묵장 같은 경우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이걸 놓지 않고 여기 왔다 가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 경제적으로 따져도 와볼 일도 없어요, 사실은. 강의를 하나 여기 물질적으로 하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전 선생님은 오시서 그래도 강사료라도 받아가지고 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대중에 누구는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그전에 돈을 많이 걷었잖아요. 1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2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3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알아야 되니 감사를 해야 되니 또 이러면서 연락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관심 없다. 저 아버지 지가 지승하는데 설마 그거 그때 그거 내가 큰 소리 하려고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내켜서 전부들 준 건데
그 아들이 그걸 말아먹으면 지옥 먹지 왜 우리가 그걸 대들어서 감나라 배들아 하죠? 나는 안 한다. 당신들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쥐고 있으면서 자기 조상 치송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제자들은 끌고 가는데 우리 슬슬 발만 맞춰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서고 하냐. 그래서 저는 난 그건 난 찬성 안 합니다. 난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는 전화를 끊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누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왜 긁어서 동치를 만들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잘 굴러갈 텐데. 예, 저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 이런 거 하고 지금 같은 거다. 대를 이어서 지금 상황을 좋게 만들어 가는 거다. 대를 이어서. 일강 선생님이 우리 책 보면 일강의 주역강이라고 안 하죠. 아산의 주역강이라고 합니다. 아산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선생님 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아산 선생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누구 덕이에요? 아들 덕이지 뭐야. 우리는 아산 선생님 제자입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아산 선생 강론 하고 써 있잖아요. 아산 선생 강론하고. 사실 이거 일강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자기가 썼다고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를 나는 그냥 적었을 뿐이야. 요 말입니다. 공자도 말하죠. 나는 시빅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적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죠. 적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기 띄우는 거지 뭐. 조상 띄우는 게 자기 띄우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상을 삶아서 밑에다 바꿔서 자기가 뭐가 잘 되겠어. 이래 생각하면 조상도 잘 모셔야 되고 선생님도 잘 모셔야 되고 선생보다 높이 올라가 봤자 계급은 높지만 그죠? 그 예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남명 선생님이나 또 이쪽 선생님이나 지금 제천으로 보면 화서 선생님이나 이 사람들은 의병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웠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만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의병을 했습니다. 남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곽재울에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곽재울에는 아마 그 외손 쪽의 사위라 그래요.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곽재우 얘기가 나오면 남명 선생님 얘기가 꼭 나오게 되고 거기서 행동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게 되고 우리 제천은 의암주의서 얘기가 나오면 스승인 화서 얘기가 나오고 화서는 의병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전해준 건 있지만 공부를 통해 전해준 건 있지만 의병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 얘기죠. 후대 사람들. 그게 중명입니다. 그게 중명. 거듭. 중명은 중화로 거듭 밝은 것입니다. 내 이 화성 천하는 천하를 교화하여서 풍속을 바르게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제천 향교에 가면 정문이 이름이 풍화루입니다. 풍화루. 그래서 바람이 났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풍속을 교화한다. 요 말의 준말입니다. 풍속을 교화한다. 풍속은 우리 일반 이런 습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향교는 풍속을 교화하는 곳이다. 곧 교육기관이다. 요 말입니다. 곧 교육기관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죠. 거의 없어져서 죽어라 사나 절만 하고 있습니다. 절도 해야겠지만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갔냐? 다시 설명합니다. 리는 붙는다는 말이다. 부착시킨다, 붙다는 말입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붙어 있고 백곡초목은 땅에 붙어 있다. 사람은 밝은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실천한다면 온 백성을 길러낼 수 있고 따라서 번영한다. 유, 부드러움이 중정의 자리에 있어서 형통하니 이 유기와 유고는 요 부드러움은 어디서 온 거냐?
건깨의 몸에 곤깨가 와서 지금 백인 겁니다. 전체는 강건하지만 부드러움이 와서 그거를 제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제어한다고. 밖에서 월급 받아오면 안에서는 딱 챙기고서 꼭꼭 챙기는 게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이다. 곤깨를 소로 추상합니다. 암소는 더욱 유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밝음은 이 꾀의 덕입니다. 이 덕이란 말이 참 이해하기 저는 어려운데요. 그냥 속성값 그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정확히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덕택에 하잖아요. 덕을 어떻게 베꼈어, 그죠?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면 말할 수 없잖아. 말하기 어렵잖아. 덕택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덕택입니다. 그 뭔 덕을 보이는데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내 외계가 모두 밝은 덕을 가지고 있어서 거듭 밝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이 함께 밝은 것으로 비유해도 될 겁니다. 위에서는 설치고 아래서는 모르쇠 하면은 일이 안 되죠. 위에서 딱 끌고 가려는 것과 아래서 실천하는 실천력이 두 개가 같이 가야 결국 아래 위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 제자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고, 또 실천하려는 사람이 배운 게 없으면 드러낼 게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드러낼 게 없고. 앞에서는 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개를. 그 두 개를 표현하는 것도 여기 참 다양하게 나와요. 둘을 표현하는 글자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상활, 상에서 말합니다. 명량이 자기하니, 밝은 것 둘이 이께를 만들었으니, 그죠? 아까는 중명으로 거듭 밝음으로써 이렇게 말했고, 요번에는 명량이 밝은 것 둘이서 이 이께를 만들었으니,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대인이 이하야. 대체로 군자 얘기를 하는데요. 군자 말고 다른 건 몇 개가 있습니다. 대인이 이하야. 후가 이하야. 후는 여왕입니다. 여왕. 그 다음에 상이 이하야. 선왕이 이하야. 요것들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대체로 군자가 이하입니다. 이 상활은 제 생각에 실천 덕목이다. 실천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자연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를 실천해야 되냐, 그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 대학원 논문을 이 상을 가지고 쓸 생각인데요. 막상 쓰려고 드니까 또 방향이 안 보이네. 어쨌든 쓰긴 써야 되는데. 혹시 3,400분 있습니까? 3,400. 아, 보고를 안 하신 분이 또 있구나. 네. 아주 차 때문에 아주 자지러지던데 또 누가 보고를 안 했어. 계명하야. 계는 잇는다 소리입니다. 잇는다. 밝음을 이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문왕무왕을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문왕이 털을 닦아놓고 무왕이 실천해서 나라를 일으킨 조우사방하나니라. 사방을 비춰주니라. 그 덕을. 사방을 비춰주니라. 여기서 덕은 임금의 덕이겠죠. 임금의 덕. 제가 교육청 쪽에 그 민간 뭐 단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발을 이래 드리고 보는데,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 데는 보니까 정교수 사람들이 전부 다 장학을 하고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어.
애들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거기서부터 온 거다. 아이들은 그 논리대로 또 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그 전에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죠. 교육이 대단히 무서운 거잖아요.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전체가 바뀌어버리면 뭐 차라리 그 세상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설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긴 되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밝은 것 둘이서 이깨를 지었으니 명량이 자기하니. 밝은 것 둘을 대를 이어서 통치를 잘하는 것으로 비유해도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밝은 것 둘을 문왕과 무왕이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입니다. 대인, 큰 인물은 이것을 본받아서 그 밝은 덕을 이어서 사방에 그 덕을 비춘다. 군자의 덕이 태양과 같이 모든 것에 빛난다. 비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은 대를 이어서는 못한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했으면 그 방향으로 또 쭉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대를 이어서 안 된 겁니다. 저 위에 동네는 허덕허덕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결국 거기서 대를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3대를 이어서. 근데 보니까 서로 믿질 못해 안 돼. 그죠? 믿질 못해. 이 믿음이 최고 큰 거거든요. 내가 먼저 손 놔버렸는데 야 같이 놓자 했는데 나만 놓고 쟤를 안 놓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도 지금이 때인데 지금 지나면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를 이어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재충출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은 더 필요할 테고 지금이 가장 힘이 셀 때란 말이에요. 대통령이요. 조금 더 지나면 느슨해지잖아요. 영이 안 맥힐 때가 오지요. 그때 되면은 김정은이가 기회가 없지.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는 더 기승을 하고서 들이댈 테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지지도 받고 있고 힘도 좋은 때란 말이에요. 오히려 김정은이는 그런 때를 이용해서 개방을 할 수 있으면은 개방이 될 텐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트럼프 같은 저런 또라이를 또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장사꾼 아니야. 딱 협상꾼이잖아, 협상꾼. 예. 우리나라도 위험한 예? 우리나라도 위험한 그렇죠. 지금 국방 말고는 막 들이대잖아요. 경제 같은 건 막 들이대고 앉았잖아. 예전 같으면 좀 눈 감아줘도 될 거를 막 눈도 안 감아주고 막 들이대고 뭐, 그저 어떻게 됐지? FTA 재협상 어떻게 됐나 몰라. 그러다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묻어놓고 지나갔죠. 대충 묻어놓고. 야,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저쪽이 살 기회는 지금인데 지금 못 살면은 글쎄요. 대를 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 인물은 이것을 본받아서 그 밝은 덕을 이어서 사방에 그 덕을 비춘다. 군자의 덕이 태양과 같이 모든 것에 빛난다. 비친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대인은 큰 인물, 비유해보자면 부자간의 국가를 일으킨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문왕, 무왕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성계 이방원이라고 해도 될까 싶지만 이방원은 덕을 얻지는 못했으니 이어서 세종이라고 말해도 국가를 일으킨 왕과 국가를 정착시킨 요 정도 관계. 그러니까 태종하고 정종하고는 같이 묶어버리고 어차피 같이 창업을 한 거니까 그 뒤를 이어서 세종이 덕치를 해서 지금도 세종대왕 하면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조사방은 그 덕화가 만방에 비친다는 말입니다. 밝은 것이 겹친 것, 밝음이 겹친 것은 아버지의 덕을 이어서 국가를 일으킨 문왕과 무왕의 경우를 연상케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왕, 무왕 얘기할 적에 엄청 길게 얘기한 겁니다. 문왕, 무왕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뭔지 되는지 모르면 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여기에 조그만하게 시기가 있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